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황양수와 김성진의 메디칼 세상, 오늘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원장님, 사람들이 참 예민하세요, 시청자들이요. 예. 제가 좀 이렇게 폭발 직전인 것 같아 이러면 댓글에 또 폭발 직전이라고 지난주에, 저도 방송하기 전에 사람이니까 기분이 나쁠 일이 좀 있을 수 있고 이러면 또 방송에 들어가면 우리 원장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지만은 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다 캐치해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항상 방송에 임하기 전에 하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방송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그 제가 또 뭐야 그러냐고 또 집요하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의 모든 일을 물으면 모든 일을 또 답하고 그렇게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사정이 좀 계시기 때문에 좀 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 이번에 저기 최순실 게이트가 난데없이 의사들한테 번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처음에는 차움병원의 그 의사, 지금 뭐 녹십자 병원인가 거기에 가 있는 예. 그분이 거론되더만은 이제 그분은 쑥 들어가고 그분보다 몇 배로 센 김영재 예. 성형외과 등장했어요. 전문의는 아니죠. 그분도 전문의가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서 학습한 대로 예. 성형외과는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라도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거 거 뭐 아닙니까? 의사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현행법상 그래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4월 16일 수요일 날 예. 골프를 치러 갔다 이랬다가 예. 또 프로포폴을 당일날 썼다. 예. 이러니까 오전에 장모의 PRP 수술을 하고 9시에 가서 예. 그날은 수요일 날은 휴진하는 날인데 그 PRP 수술이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이다 이런 부분인데 9시 35분에 장모가 마취해서 깬 다음에 40분에 골프장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장모 수술하고 골프장 가서 하루 종일 비웠다 하면 되는데 프로포폴이 나오니까 그 말을 했는데 예. 이제 그 국정조사가 현장 조사를 가서 예. 이제 그 진료 기록부를 대조를 하니까 이 김이라고 쓴 김영재라고 쓴 사인에 이 필체가 다르다 또는 내지 거기 기록된 내용들이 볼펜의 색깔이나 이 색의 농도가 예. 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좀 시끄러웠습니다. 자, 원장님 그때 여기서 PRP라는 수술이요. 예. 그게 무슨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회복도 있고 미용도 있는데 예. 그게 자기 이 피를 뽑아가지고 네. 거기서 혈소를 농축시켜가 다시 네. 투입하는 이런 수술이라면서요. 근데 그렇죠. 한국에서는 돈을 받고는 그 관절용으로는 못하게 돼 있다고. 그게 지금 아직까지 기술이 인정 안 돼가지고요. 일부 병원에서 이제 시험적으로 해가지고 네. 그 신기술 등재하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임상 시험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그걸 돈 받고 하는 거는 불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기사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예. 미용으로는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만요. 미용으로는. 미용으로는 그게 어차피 보험이 안 되니까 예. 그건 확실히 모르겠네요. 아, 미용으로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예, 아직까지 확실하게 제가 알기로는 검증이 된 시술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피를 빼가지고 원심분리 돌려가지고요. 네. 그거에 이제 혈소판이 이제 밀집된 거를 다시 주입하는 건데 많이 하고 있기는 하는데 글쎄 아직 완전히 논문적으로 확실히 입증이 된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이 좀 합니까? 최근에 그 원주에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뭐 일회용 주사기 그분도 그걸 많이 했는데 하기는 일부 병원에서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청와대에 예. 보안 손님처럼 출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왕진 가방을 들고 예. 주사액도 자기가 가져갈 모양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부인도 또 따라갔대요. 그건 몰랐네요. 예. 그래 부인이 따라가서 박 대통령한테 예. 금일봉도 받아왔답니다. 그 부인이 봤죠. 남자가 안 받고요. 예? 근데 이분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부인이 박채윤이라 그러는데 YJ 콥스 메디칼이라고 해가지고 그 화장품을 예. 이렇게 하는데 피부 트러블이 나고 부었다 해서 대통령이 자기 회사 화장품을 쓰는데 아내가 색조 화장품 등을 잘 아니까 사가지고 가서 대통령한테 설명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 오늘 이야기가 이 사람들이 지금 15억을 그 뭡니까 성양실 봉합실 예, 예. 연구개발비로 지원을 받았고 박 대통령을 따라 파리인가 가서 부서에 부서를 열었고 왜요? 거기에 박 대통령이 직접 찾아왔고 예. 그 다음에 신세계 신라 같은 면세점에도 입점했다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이게 돈 가치로 하면 얼마쯤 될까요? 이게 어마- 브로커가 좀 봐줬다 뭐 이런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럼 최순실이 136회를 예. 갖다가 3년 동안에 받았고 예. 그 병원에 현금으로 8천만 원 냈다는데 네. 그러면 1년에 한 42회씩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년이 52주잖아요. 예. 추석이나 설명절 빼놓고는 뭐 거의 다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성형과 관련되어서 병원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죠. 이제 갈 때마다 이제 태반 주사나 뭐 이렇게 글루타치온 백옥 주사 같은 걸 맞으면 갈 수가 있고요. 예. 뭐 보톡스 같은 건 한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맞으면 될 거고. 예. 또 뭐 수시로 뭐 IPL이나 뭐 여러 가지 레이저 시술 예. 자주 갈 수 있죠. 근데 그 시술이 뭐 그렇게 여성들한테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은 윤정희 씨 같은 경우하고 이렇게 선우영렬 씨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선우영렬 씨는 아직도 여성적 매력이 풍부하신데 그 윤정희 씨는 좀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노화가 왔다 이렇게 봐야죠. 예, 뭐 그렇긴 한데 좀 뭐 가꾸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그렇게 맞으면 그렇게 선우용렬 씨처럼 팽팽해집니까? 그럼요. 예, 효과가, 왜냐하면 제 후배가 산부인과 의사가 하나 있었는데 얼굴이 좀 험악했어요. 근데 갑자기 10년 젊어 보이는 거라고, 남자 후배인데요. 네. 오늘 뭐 했냐니까 지가 스스로 이렇게 거울 보면서 나왔대요. 뭐를 넣었다는 겁니까? 보톡스. 보톡스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톡스 같은 걸 가볍게 놓는 거는 한 10년 젊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이마에 여기 줄이 좀 있다고 괜찮죠. 이 보톡스 정도면 맞아라 이러는데 맞아보세요. 예. 제 개선인데 뭐 그냥 생긴 대로 살죠. 근데 이게 이 성형 괴물처럼 너무 많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쁜 얼굴에 손대는 거는 그건 자연 훼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보톡스 같은 거나 가벼운 타치 그런 거는 괜찮죠. 뭐 그렇게 너무, 물론 뭐 저도 성형외과를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닌데 너무 이 대통령의 여자로서의 그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인데 그걸 너무 까발리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문제는 뭔가 하면 청와대가 까발리기 전에 예. 먼저 4월 16일 날 몇 시에는 뭘 했고 몇 시에는 뭘 했고 그렇죠. 그건 밝혀야 몇 시에 되는데. 일어나서 밥 먹고 혼자 밥 먹고 예.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했고 미용은 몇 시에 했고 이걸 일정하고 그 다음에 이쯤 됐으면 보고는 어떻게 받았고 지시는 뭐를 했는가를 깨알같이 밝혀버리고 밝힐 수 없는 뭐가 있겠죠. 그러고 통화는 예. 군 신장수도 하고 뭐 김기춘도 뭐 전달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전달을 했는데 예. 대통령이 직접 통화하거나 직접 전달받은 거는 뭐고 예. 무슨 지시를 했고 하는 거를 표로 만들어가 한 방에 끝내버렸으면 되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관저에 계신지 뭐 어디 있는지 모르고 대통령이 일어나면 뭐 출근이고 자러 가면 퇴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관저에서 안 나왔다 이야기하고 하니까 예. 우리가 도지사도 관저가 있고요. 그렇죠. 근데 도지사 관저 가서 밥도 먹고 많이 해봤어요. 좋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 주요한 총리도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관저가요. 그럼요. 그러면 총리가 정부종합청사에 출근하고 도지사가 도청에 출근해야 그렇죠. 출근이지. 그렇죠. 나는 관저에서 일 본다 하면 그 사람 보고 출근했다 합니까 안 합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출근이라 할 수 없죠. 그러면 대통령이 관저하고 그 옆에 업무동이 붙어 있다고 대통령이 그래도 업무동에 나와서 출근 행사도 옛날에 있었다잖아요. 그렇죠. 태청 행사도 있었고 뭐 네. 경호 관련. 그렇죠. 근데 아예 그냥 나오지 않고 관저에서도 업무를 본다고 이래 보면 그건 잘못된 거죠. 전 국민의 재택 근무를 갖다가 촉진하려고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상 그렇게 근무하신 대통령은 처음이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 항상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셨다가 일정한 시간에 퇴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뭐 수요일은 그냥 김영재 성형외과 의원처럼 비성형외과 전문의지만 하여튼 진료 과목 성형외과 의사처럼 수요일은 그냥 노는 날로 정해졌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뭐 4월달 전으로 한 두어 달이 예. 수요일 날 6번인가 일정이 하나도 없었다고. 예. 아무튼 대통령이란 것은 전방위적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보다 1년에 업무가 없는 날 숫자가 예. 엄청 많다고.
그러니까요. 뭐 한 3분의 1쯤이 업무가 잘 없는 날이 있다고 뭐 휴일 포함해서 말입니다. 예.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시끄럽기도 하고 사고도 좀 쳤지만은 그래도 저 양반은 부지런해가 한 부지런했어. 7시에 뭐 벌써 업무동으로 와가 예, 예.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귀찮아서 죽을 뻔했다고. 원래 현대건설이라는 게 저희 매형도 현대건설 다녔는데요. 그 새벽 5시에 출근해가지고 고 정주영 사장께서 맨날 새벽 5시에 식사하고 자기 그 저기 예, 그 청운동 자택에서 하면 거기에 이제 예. 이명박 그 예. 당시 그 저기 예, 회장도 예, 그 꽃에 가 아들들 쫙 옆에 예. 앉혀놓고 예. 정몽준 씨가 어릴 때 조그만할 때 아들들 전부 앉혀놓고 거기서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예. 밥을 먹는다잖아요. 저는 좀 고인한테 대한 결례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고 정주영 과장께서 굉장히 여인들이 많았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근데 어떻게 새벽 5시마다 일어나고 어떻게 그것도 다 그런 걸 다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뭐 밤에만 합니까? 그렇죠. 낮에 할 수도 있군요. 몰랐습니다. 주로 밤에만 하시구나. 그건 증거 없이 이야기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밤에 주로 책밖에 안 봅니다. 책. 그러니까 밤에만 독서하시구나. 그렇죠. 독서, 방송과 이 대화, 클래식 음악 이런 것만 하지 뭐. 예. 그러시구나. 뭐 저는 원장님이 뭐 밤에 다른 일 하실 거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예. 뭐 하다가 또 이야기가 이렇게 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예. 그 현장에 이렇게 예. 이렇게 나가 있을 때 책임자로 예. 항상 그 당시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 동료 예. 많은 분이 인서가 들었는데 그 비서한테 좀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예. 이렇게 다음날 몇 시에 나오느냐 하면 새벽에 갑자기 시차를 간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날은 아예 그냥 안 들어가고 현장에서 예. 시계 맞춰놓고 잤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너무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심근정체 걸리고요. 그런 현대건설이라는 대기업에 근무한 사람처럼 이렇게 한 10년 근무하면 다 지병이 생깁니다. 또 술도 많이 미기잖아요. 뭐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높은 사람들은 낮잠 자지만은 또 다른 일도 하겠지만 이 밑에 직원들은 새벽 5시에 해가지고 완전히 월, 화, 수, 목, 금입니다. 금. 참 이런 대기업 문화는 빨리 바뀌어야 되고요. 이 밤이 있는 문화, 가정이 있는 문화가 돼야 되고요. 최근에 그 김기춘 전 실장도 그 메모에 뭐 가정의 초토화 그게 뭡니까? 부끄러워해야죠 그게. 가정의 초토화? 예, 뭐 몇 가지 지침을 내리면서 뭐 야간의 주가나 뭐 가정의 초토화, 뭐 휴일의 평일화 뭐 그런 걸 지시했대요. 메모 자살하신 분이 그렇게 메모에 다. 김영한 또 저기 정민정 수석의 비망록에 나왔습니까? 예. 그게 뭡니까 그게? 그 뭐 나이도 드시고 하니까 본인은 밤에 예. 뭐 잠도 잘 안 오고 휴일날 뭐 저기 어디 갈 예. 데도 없고 하니까 그냥 예. 비서실장이니까 청와대에 나와 있으면 너네들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가와만사성이라 가정을 아주 행복하게 해야 이 박근혜 대통령도 잘 모실 건데 가정의 초토화되면 열받아가지고요. 이게 일이 안 됩니다. 네. 아침에 제가 직원들 보면 다 인상을 딱 봐요. 회의를 하면서 보면 알죠. 그러니까 김기춘 예. 실장이 또 그래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예. 대통령이 잘 안 오시니까 대통령이 나와갖고 매일 챙기면 비서실장은 그냥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비서실장이 불러가 맨날 조지는 이유가 대통령이 잘 안 나오니까 내라도 좀 챙기는 척 해야 되겠다. 그게 조지면 안 되고요. 이렇게 회의를 하는 이유가 이 부하들의 그 직원들의 안색을 보고 오늘 우리 직원들이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고 또 어떠한 고민이 있구나 그거를 살피는 게 회의의 주목적이에요. 제가 한번 옛날에 그 지방에 있을 때 그때 산업공단 개통의 그 무슨 장군 출신이 회의를 하는데요.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그 의사들을 모아놓고 말이 막 일방적으로 막 훈시를 하는 거예요. 장군 스타일로. 뭐 지금 최근에 보니까 무슨 뭐 사기를 친다는 정보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다 감옥에 가요. 막 이렇게 막 한 5분 동안 막 짓거리더만은 탁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회의입니까?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손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부하 직원한테 이게 무슨 회의냐고 말이야. 회의라는 건 서로 상호간의 대화지 말이야. 저게 뭐냐 말이야. 저런 사람이 장군을 하니까 우리나라 국방이 문제가 되고 말이야. 이게 뭐냐 이게. 그치, 장군 앞에 하시지 또 가고 난 뒤에. 이게 잠깐 가버리면 가버려요. 안철수처럼.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예. 이렇게 전방 훈련을 갔는데 예. 뭐 그때 이제 데모 하던 사람들도 많이 갔고 우리도 안 예. 가려고 오전에 데모 하다가 이제 예. 육지로 이제 잡혀가 버스 타고 갔는데 가니까 이제 장군이 대화를 하자면서 예.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뭐 월남에 무슨 뭐 공사나 이야기도 하고 막 일자 분실을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손을 들고 다 좋은데 네. 전두환이가 지금 독재를 안 한단 말입니까? 이러니까 네. 뭐 이렇게가 잘 끝냈어요. 네. 그래서 서로 뒤끝 없기로 하고 예. 그래갖고 뭐 이제 전방 마치고 실컷 술 먹고 있는데 며칠 있다가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야야 영장 나왔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방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현역 영장 나왔다. 그래서 뭐 그 뒤끝하고는 관계 없겠지만 관계 있죠. 뒤끝 장렬하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게 좀 두려웠는데 막 그 옆에 원장들이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경고를 했죠. 만약에 이 일로 만약에 신상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복수로 알겠다. 가만 안 있겠다. 미리 이제 엄포를 놨죠. 그래서 그런지 뭐 별일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좀 찝찝했죠. 찝찝했죠. 하여튼 그게 이제 요번에 순실 사태에서도 큰 문제가 자기들 말을 안 듣는다 해가지고 그 세무조사를 복수를 하고 말이죠. 이런 전 근대적인 조선의 나쁜 그런 습관, 참 최근에 제가 또 신문을 봤는데요. 이 조선시대가 참 얼마나 한심했냐면은 그 조선시대 그 태정태세, 그 태종과 태조의 5대 선친이 그 전주에서 그 상관하고 기생 때문에 한 여자를 두고 싸워가지고 삼척으로 도망갔잖아요. 5대 네. 조상이. 근데 또 그때 싸웠던 상관이 또 삼척 책임관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또 도망갔어요. 강경도로. 그래갖고 이북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원나라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 근데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2조 500년 동안 찾았대요. 그래서 고종 말기에 그걸 찾아가지고 지금 삼척에 가면 그런 무덤이 있대요. 능이 5대 손, 태조의 5대 손. 그 5대 조상. 5대 조상. 예. 그래가 이제 그럼 여기에는 뭐라 기록돼 있습니까? 우리의 위대한 선조는 선조 여자 문제로 싸움질을 해가지고 그런 거 뭐 그런 다 뭐 미화했겠죠. 근데 그래가 이제 애프터 1year 1년 뒤에 망한 거예요. 아니 무슨 나라가 무슨 그런 부끄러운 그 선조를 500년 동안 찾아가지고 그 사이에 그 외국에서는 메이지 유신도 하고 뭐 프랑스 혁명도 하고 미국 혁명도 하고 이랬는데 이 우리나라에는 그 참 이게 그런 잔재를 빨리 없애야 되는데 그대로 말이지 남아가지고 햄털털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에이 저 고얀 놈을 매우 쳐라.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뭐 양반 입네 하고 말이죠. 뭐 사대분이 하고 부끄러워하세요. 부끄러워. 정말 그 세무조사도 예. 김영재 성형외과 예. 예? 이 병원을 갖다가 외국으로 진출하게 예. 컨설팅을 좀 해주라고 예. 조원동 수석이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자 컨설팅 업체 사장이 아마 이 기업들 전문 해외 진출 이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해요. 컨설턴트예요. 예. 그래서 가서 만나보니까 동네 전방만도 안 돼서 이 병원은 안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세무조사가 나오고 예. 또 자기 가족들 중에서 공직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겪었다. 그건 안 되죠. 이 이야기를 갖다가 폭로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분도 많이 쌓였던 모양인데요. 예. 도대체 이 김영재가 뭐길래 예. 예? 부인까지 데리고 청와대 들어가고 예? 인물이 뭔가 늪대대야지 뭐 그냥 돈은 많이 좀 벌게 생겼더라고요. 관상은 모르지만. 관상이 보니까 원장님하고 뭐 늪대고 이러고. 근데 제가 좀 더 낫지 않습니까? 좀 낫죠. 예. 저하고 방송을 같이 하는데 훨씬 낫죠. 그렇죠. 김영재 좀. 근데 예. 대통령이 또 금융까지 줬다는 거 이야기고 화장품 값인가 예. 참 신기하다. 그래서 지금 김영재 그분은 지금 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해부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예, 3명인가 해부됐고요. 그분이 일설에 가면 그 이영자 씨 코미디언 그때 사건에도 연루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뭐 연예인들 관련해서 뭐 조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분은 참 왜 그렇게 그 연예인에 대해서 뭐 좋죠. 연예인도 좋은 사업이긴 한데요. 좀 우리 대부분 의사들 사이에서는 좀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그 현장 조사를 가니까 그날은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고함을 지르고 막 청문회 나왔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예, 왜 고함을 지르죠? 아니 이제 자기 장부를 보려니까 그걸 못 보게 하려고. 예. 근데 그걸 이분이 왜 안 보여주나요? 그 무슨 영장에 있으면 보여주게 돼 있지 않나요? 예? 근데 이분이 뭔가가 좀 있었겠죠. 그렇게 못할. 그 장부를 보여주는 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잖아요. 예. 그 특검팀이나 국회의원들이 장부를 볼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또 예. 열흘 문을 닫고 이번 사건이 이제 본격화되니까 파쇄기를 사가지고 전부 파쇄를 했다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 우리가 영화 같은데 보면 예. 기자들이나 수사기관에서 그 맞추고. 파쇄 앵글을 갖다가 앉아갖고 이렇게 쪽지를 맞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럴 때는 이게 뭡니까? 이 정신적으로 조금 편집증이 있는 사람이 그걸 엄청 잘 맞춘대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다가 맞춰라 그러면 금방 맞춘대. ADHD 같은 예, 영화 레인맨에서 예, 예. 그 형님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JTBC가 그 종이를 맞춰봤답니다. 예, 그래서 맞춰보니까 이게 이제 봉투에다가 파쇄한 거를 잔뜩 이제 막 이렇게 실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길을 갖다가 맞춰보니까 최순실, 정유연 예. 이런 이름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여러 가지 누구한테 언제부터 어떻게 처방했는가 이런 게 나왔는데 대기업 오는 일가하고 연예인 이름도 많이 나왔대요. 그리고 한 연예인 측은 그거에 자기가 거기 어떤 고객이다 이렇게 확인도 해줬다는데요. 이 사람이 강남에서 나름 좀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예, 유명했다 하더라고요. 예, 뭐 연예인 뭐 이영자 연예인 뭐 하고 루머도 있고 뭐 그러더만요. 기술은 나름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했겠죠. 예. 그 연예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들 보통 보면 수술을 저도 보면 수술을 해주면은 이제 최근에도 수술 이제 공무원 한 분 해드렸는데 마라톤 하시는 분이에요. 아 원장님 이번에 수술 잘하시면 제 밑에 100명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분 수술 잘 되는 거 보고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수술은 잘한 것 같아요. 할인해 주세요. 할인 같은 건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예, 뭐 다 예. 그 유명 연예인들은 예. 돈 안 받거나 이래가 해주면 저는 뭐 비포 애프터 이래가지고 뭐 또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대신에 이제 뭐 좀 오면 또 잘해드리고요. 좀 이제 영양제 같은 거 좀 이렇게 하나 더 놔드리고. 뭐 좀 있잖아. 그런데 그럼 뭐 얼마 안 해요. 예. 최순실이가 136번 역회를 예. 3년 동안에 가고 8천만 원을 현금으로 냈다는데 예. 그러면 한 번 갈 때 60한 2만 원 정도 되겠더라고. 예. 매번 갈 때마다 62만 원을 현금으로 냈다 이 새가 예. 상상이 간 그런 환자 보셨습니까? 보통은 이제 패키지로 많이 끊죠. 미리 예, 이제 그러니까 뭐 연 단위로 단위로 끊거나. 이런 예. 건. 보통은 뭐 5 내지 6회, 보통은 피부과는 한 10회 정도 많이 끊고요. 예. 100만 원 내지 100만 원. 뭐 그럼 비싼 요즘도 거. 현금으로 내면 디스카운트 해줍니까?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현금 영수증 끊어주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누가 정부가 예. 15억짜리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에 예. 그 연구 용역비로 주고 예. 뭐 공돈 아닙니까? 연구 용역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공돈은 아니죠. 아, 그게 그렇지만 예. 그거 하는데 뭐 1억도 드나요. 예. 예. 그 다음에 무슨 또 원장님한테 예. 어디 원장님이 만드는 예. 물건을 면세점에 납품을 시켜주고 예. 예? 예. 또 대통령하고 같이 파리로 가서 부서에 대통령이 또 찾아와주고 아, 영광이죠. 그러면 원장님은 그 사람한테 8천만 원을 받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해준 사람한테 예. 예? 그 사람한테는 또 그 사람이 소개해서 어. 대통령도 또 부부간에 보러 가고 예. 대통령이 오면 금일공을 주고 돈 안 받는 게 상식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돈을 그 사람한테 오히려 주면 줘야지 그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고 받았다 말은 결제가 안 됐다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죠? 현금 영수증 있나요? 최순실 같은 뭐 그런 위대하신 분이 현금 영수증 찍겠어요? 아니 그럼 국세청에서 뭐 합니까? 이런 거는 현금 영수증 위배로 잡아들여야죠. 이게 국세청에서 지시하기로요 3만 원 이상의 현금 영수증은 본인이 거부해도 끊어주게 돼 있어요. 예. 이거 왜 안 끊어내? 국세청 빨리 이거 조사하세요. 조사 이런 걸 조사해야 됩니다. 아니 8,800만 원 현금 영수증도 없이 예. 그걸 하면 그건 큰 죄지요. 예. 아 이거 정말 국세청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 근데 참 이렇게 이 대통령이 이런 그 일개 전문의도 아닌 일반 일을 예. 부불러다가 참 피부 관리를 받고 기술이 좋았겠죠. 그럴까요? 예. 기술이 좋으니까 그러면 대통령 피부 담당 자문의로 등록을 하고 예. 그렇게 하지. 이 사람은 자문의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 절차를 안 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아마 이분이 제가 볼 때 기술은 되게 좋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연예인들이나 다 이렇게 이- 뭐 했겠죠. 이분 그 부인이 하는 그 화장품 회사가 예. 중남미, 중국, 프랑스 작년에 예. 이렇게 이 순방을
했대요. 예. 그게 다 따라간 모양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또 메이커 하나는 처남은 존 제이콥스라고 부인은 YJ 콥스 메디칼 이런데 처남이 이름 좋네요. 제이콥스. 예, 처남은 프랑스 예. 또 부인은 중남미 중국 프랑스 이렇게 다 따라다 있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회사 부스를 직접 방문하고 예. 또 올해 설날에 화장품을 청와대에서 선물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거기도 또 납품을 하고 예. 근데 대통령은 2014년 2월부터 이미 이 예? 병원에 뭐 화장품을 썼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청와대가 왜 이런 색조 화장품 같은 거를 예. 이렇게 개인적으로 처리하는가 모르겠어요. 그 원장님이 그 의료계의 자정 운동을 좀 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예. 의사들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받을 때는 정식으로 주치의나 자문의로 임명을 하고 법적 절차를 불러서 거쳐서 그렇게 이 표찰도 이렇게 교부한 채로 해서 주치의 그렇게 이런 이 관찰하에 가야 된다라고 법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윤리위원회 해부가 됐고요. 참 이게 이제 의사가 10만 명이 넘어가니까 일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더욱더 자정에 힘을 쓰겠습니다. 네, 저는 죄송합니다. 북한의 통전부가 예, 밤에 몰래 김영재 이렇게 성형병원에 예, 따고 들어가가지고 김영재 원장의 가방에다가 폭발물을 장치했다가 원격 조종으로 청와대에서 터뜨리게 했더라면 큰일 나죠. 근데 북한의 통정부가 예, 이런 공작이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예.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이론 때문에 또 그렇게 못하겠죠. 네? 사실은 이제 영국 그 코만도나 뭐 독일의 그 2차 대전 때 슈코르제네 이런 사람들은 원래 그 롬멜 장군을 그 브리티시 코만도가 이렇게 습격을 해갔는데 정보 잘못돼서 그거 이제 영화 나오잖아요. 나오는데요. 다 잡혀가 막 죽고. 잡혀가 죽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전시에는 그게 가능한데 평화 시에는 실험을 해보니까 옛날에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이 가상 훈련 하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나 손쉽게 미국 대통령을 납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코만도들이 할 수 있는데 여론이 너무나 크게 아니 생각하지. 외국에서 침투하면 예. 외국에서 북한이 침투해서 한국 대통령을 지휘하면 예. 그야말로 북한에 이렇게 다 들어가겠지만은 아, 어느 날 김영삼. 갑자기 병원 원장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관저에서 폭발물이 터져갖고 예. 예? 대통령이 위에 됐다 이러면 북한은 뭐 안 됐다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죠. 뭐 칼 폭발 사건, 버마, 아웅산 또 이게 또 실제로 그 청와대 김신조 사건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난 목 따라가 수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예. 김영재 부부를 종북 혐의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종북 혐의. 예, 안보 위의 요인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 대통령한테 주사 놓을 때 도구를 자기가 다 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경호처에 대한 어떤 경호 수칙도 좀 바꿔야 될 것 같네요. 이건 국회에서 좀 빨리 다시 나서가지고 사실은 대통령의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국군 동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납치해가지고 몰래 뒤에서 칼 대고 국군 동수권을 남용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경호 수칙을 바꿔야 됩니다. 의사협회에서 예, 전국의 10만 의사에 예, 예? 예. 종북 혐의자를 갖다가 색출을 해서 꽤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청와대로 못 들어가게끔 예. 의사협회가 그런 좀 자정 운동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죠. 그리고 종북 혐의에서 제일 그 간별점이 뭔지 압니까? 저는 이제 김정은을 실명을 이야기하면서 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종북하는 애들은 절대 저 지존 이 김정은 입에 담지를 못해요. 그 이제 뭐 저 민주당 국회의원은 김정은이라 했다고 막 난리치잖아요. 김정은 뭐라 하더라 동지인가 뭐랍니까 무슨 뭐 당 대표? 그거로 간별하면 돼요. 그래서 정보사들한테 너 김정은 실명 말해봐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 의협은 내일이라도 예. 우리 이 김성진 원장님을 종북 척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의사들을 차례대로 면담케 해서 앞에서 원장님 앞에서 대선 준비 때문에 좀 바쁘고요. 자꾸 이제 아니 이번에 보니까 옷을 쓰지 마세요. 자꾸. 이번에 의사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몰래 예. 막 청와대를 떠나들고 예. 그래서 제가 언제 의료계가 이렇게 작용화되었나
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그건 할 말이 없습니다. 좀 더 자정의 힘을 쓰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좌경화나 종북 인사는 우리 의료계뿐만이 아니고 뭐 법조계나 국회에 많은 침투가 돼 있으리라 저는 추정을 해요. 예? 그래서 빨리 이건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참 요원합니다. 예, 다시 우리 또 의원 문제로 이렇게 갑시다. 우리 어려 푸르니까 어디까지 예. 갑자기 종북 이야기했네. 예. 저는 종북 이야기하면 엄청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예. 근데 참 이렇게 종북 척결 이야기하면서 청와대를 몰라 드나드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종북 인사라는 걸 최순실과 대통령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위험하죠. 종북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제 직원이 그 데모를 갔다 왔는데 데모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뭐라 하면 됩니까? 요즘 촛불 집회라 해야지 데모를 하면 숙골이다 이럽니다. 아니 데몬스트레이션이 뭐 나쁜 말이 아닌데 뭐 여하튼 그 데몬스트레이션도 안 됩니까? 숙골입니까? 그러면 데몬스트레이션. 조금 세련됐네요. 예. 데모는 여러분들 데모는 데몬스트레이션의 준말이니까요. 데몬스트레이션 나쁜 거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이렇게 과시하는 거니까요. 여하튼 촛불 집회에 갔다 왔는데 그 뭐 동지들 뭐 돈을 모읍시다 이랬대요. 근데 동지라니까 뭔가 이 직원이 이 북한에서 쓰는 말 아닙니까 그게? 뭐 동무, 예. 동지는 그까지는 아닌데 그것도 좀 많이 썼던데 뭐 김동지 이래 쓴대요. 그래서 갑자기 막 이 저 뭐라 하나 이 모골에 송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이게 참 나라가 너무 분열돼가지고요. 큰일입니다. 큰일. 요즘 뭐 박 대통령 비판하면 빨갱이 됩니다. 저보고도 빨갱이라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어요. 빨갱이란 말을 참 그게 나빠요.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 해야지 어떻게 의견이 다르다고 빨갱이를 합니까? 참 그게 최근에도 그 저 동창 녀석이 한 놈이 지하고 약간 좀 의견이 틀렸는데 이 빨갱이 같은 그 루머인데 이거 말하면 안 되죠?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안 되면 잠깐만 그제 예? 하여튼 뭐 저 시모 장관이 예. 뭐 오페라 해설가하고 뭐 이렇게 연문이 있다고. 뭐 저도 들었는데요. 들으셨죠? 그 오래된 이야기인데 뭐. 잘 아시겠네요. 원장님 빼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때 실명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모라기보다 뭐 지모라든지 뭐. 예, 뭐 여하튼 미모의 그분도 의사였다던데 오페라 모시기. 예, 뭐 그렇죠. 네? 예. 그분은 뭐 근데 그분 말고도 또 많은 숱한 강남에 이렇게 잘 나가는 여성들을 물개처럼 거느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멋있죠.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뭐. 잘 알아요? 뭐 저 대학 후배니까요. 후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멋있게 하니까 그래도 강의를 그때가 대학 막년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많이 나와야 80명인데 강의를 이렇게 하니까 막 150명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강의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또 불렀어요. 그 다음 해에. 근데 이제 이분이 약간 정신과 전공한 분인데 약간 좀 그 오페라 강의할 때 의사들을 조롱하는 오페라를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약간 세디스틱한 그런 게 있어요. 사드 백작이구나. 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드 뭐, 백작도 그렇게 해갖고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니까 여자들이 좋아가지고 예. 와서 그냥 넘어지더라. 이렇게.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당연히 이제 우리 원로 선배들이 이제 얼굴이 일그러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의사 욕하니까 다 일그러지네요. 그 다음부터는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분이 잘 생겼습니까? 인물은 내 사진 보니까 별로던데. 인물은 그냥 평범한데 이제 옷을 잘 입죠. 양복이 착 구두하고 이렇게 딱. 저도 그 양복이 하도 좋아가지고 한 이제 양복 어디서 맞추나니까 그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구두하고 아주 막 뭔가 틀립니다. 그래요? 아주 여자들이 좋아할 만 하겠더라고요. 매력이 있지요. 나도 카리스마가 있는데 저는 어쩌다가 욕만 얻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우선 그 해설가는 옷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막 구두도 그렇고. 요즘 옷이 좀 후줄근해지긴 했습니다, 제가. 예. 아무튼 여성들이 특히 또 강남에 돈 많은 유한 마담들이 좋아하겠더라고요.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연구소를 그 강남에 있는 원장님 저기 어디 저 옥상에 옥탑방이라도 좀 옮기갖고 거기서 우리도 무슨 오페라나 영화나 뭐 영화는 좀 그렇게 대중적이니까 좀 고급이 뭐가 있죠? 오페라보다 더 고급이 재즈도 오페라 강의가 제일 고급스럽죠. 오페라가 더 고급스럽습니까? 예, 그 줄리아 로버츠의 그 영화 있잖아요. 기혼 여인? 기혼 여인에 보면은 그 줄리아 로버츠가
오페라를 보잖아요. 라트라비아타, 참 이거 막 눈물을 줄줄 흘리잖아요. 그 보면 좀 오페라를 이렇게 이 상류층의 좀 위선이라고 이렇게 좀 비꼬는 듯한 코드가 들어있는 건 안 보셨습니까? 아, 저는 뭐 워낙 예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저 귀여운 여인이 참 라트라비아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인간은 평등하다. 그걸 느꼈는데. 그렇습니까? 예, 좀 약간 세디스틱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왜 나는 없지? 예, 그 여하튼 오페라 아름답습니다. 아, 그 원장님도 이제 병원도 뭐 맡기도 뭐 밑에 월급제의 의사 하나 두고 예, 어디 저기 그 병원에 예, 뭐 2층에 내 보내고 예, 예? 예, 아니 막 그 저기 그 건물에 예, 1층에는 뭐 예? 예, 오페라 CD 팔고 예, 음반 팔고 예, 2층에는 그 강연장 차리고 예, 그래가지고 뭐 저기 한 달쯤 저기 이탈리아 그냥 놀다 와서 책팔 원장님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그 공부 좀 하면 그거 뭐 어렵겠어요? 아, 어렵습니다.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거기 그 양반 그럼 오페라 공부 어디서 했는데 지금 오페라 어디 대학 다닐 때부터 우리 오페라 연구회를 하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요. 책 읽는 걸 워낙 좋아하고. 아니 그 시대에 그 예. 훌륭한 70년대 말에 예, 대학을 다니면서 오페라를 연구했다면 그것도 사람 아니네. 뭐 하여튼 예술. 내가 선배로 있었으면 진짜 전나게 팼겠습니다. 뭐이 우리가 이제 문화의 다양성을 좀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문화 다양성은 이해를 하는데 예, 예, 70년대 초 말에 오페라 하면 예. 그건 좀 노란 놈들이죠. 뭐 90년대쯤 와서 오페라를 하면 예. 이해는 해. 예, 예? 예, 뭐 근데 70년대 말에 오페라 무슨 대학 다니면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 하면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학교에. 예, 우리 대학에 이제 그 클래식 뭐 모든 동호 의대인데 이제 클래식 음악회도 있었고 이렇게 중창단 또 오페라 연구회 다 있었죠. 그래도 여튼 또그 제이모 장관이 또 상당히 그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신 나는 분이고. 뭐 옆에서도 예. 봤는데 뭐 예. 별로던데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아, 그럼 저하고 연적은 안 되시겠군요. 예? 연적은 아니, 될수 그 없겠군요. 하십시오. 뭐. 아, 저도 뭐 그런데 그 양반도 보니까